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대폭 또 완화를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어렵게 사신 분들은 이제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의 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또 음력이긴 하지만 또 다른 새해가 좀 밝아왔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걸 다 걸었는데 2023년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지, 집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박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지난 2021년도 자산 현황을 보면 아파트 가격 18억, 주식 4억, 부채 2억 해서 순자산이 한 20억 정도니까 비교적 여유 있는 중산층에 속하겠죠. 이 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18억에서 10억으로 내려앉았고, 주식은 좀 4억에서 폭락으로 인해서 1억 5천, 부채는 여전히 지금 2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자산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금융 불안 지수를 지금 위기 단계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나 기업 빚을 합치면 3,593조 5천억으로 GDP 규모의 2.2%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고금리라든가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좀 주춤이 되고 있는데,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기저가 돼서 기업 대출은 회사채 발행이 지금 막히다 보니까 금융권 대출로 지금 급증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지난 2022년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시장 때는 45조가 넘어섰었는데, 작년에는 약 10조가 하락하는 35조 정도를 보였고, 결국은 비토와 영끌의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집값이 한 20%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100명 중에서 5명은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10%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한 11.2%는 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야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나마 3.7%는 반환을 못한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증금이 지금 거의 한 30%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7%는커녕 지금 집주인의 거의 한 10%는 지금 대출을 받아도 반환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25.2%, 코스닥이 34.6%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G20개국 중에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를 빼면 사실상 최하위를 보여지고 있죠. 일본이 뭐 9.33% 하락했고, 미국이 10.21%,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가장 하락세가 두드러진 중국 같은 경우도 19.25%에 머물렀는데, 우리나라는 25%가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거의 30%가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40%가 넘게 하락을 했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50%를 넘는 하회를 보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최대 요인은 특히나 그 반도체 산업 업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시총이 2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온 것이죠. 작년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면, 이 통계데이터상으로 보면 KB부동산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보면 3에서 4%, 6에서 7%를 하락세를 보였지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6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올해도 지금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난 2020년 전후의 시점으로 지금 회귀된 그 부동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현상을 보면 최근에 1999년에는 IMF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폭락을 보여왔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때도 이렇게 폭락까지는 아니었고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현재는 IMF 때와 패턴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폭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의 그 주요 원인을 보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 가지고 과도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유동성 장세에 따른 버블 현상이 좀 심화가 됐고, 정말 유례가 없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그 금리 상승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국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7회 연속 지금 금리 상승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연끌종이나 갭투자들은 지금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수요 둔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4.5%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3일 날 0.25% 추가 인상을 해서 현재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보면 연도별로만 보면 지난 2020년도에는 가파르지 않았는데 2021년도부터 지금 가파르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그 가격의 하락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지금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부동산 그 시장 예상을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또 공급 물량은 또 과다 발생이 돼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워낙 유동성 장세로 급격히 오른 만큼 하락폭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매물은 증가를 하는데 거래량이라든가 수요자들은 지금 실종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그 규제를 계속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펴도 일부 가격 조정에 대한 대기 수요만 존재할 뿐이죠. 거기다 이제 그 공급 물량 증가로 전세가는 또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영끌이라든가 갭 투자주, 그다음에 입주 물량 등이 증가로 인해서 전세가가 지금 하락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 금리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선호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공급 물량은 또 증가를 하는데 임차 수요는 적다 보니까 전세가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로 인해서 지금 건설업체는 지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지금 구축 아파트가 많이 이제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신규 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들도 지금 계속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올해도 크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악화는 더 심화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증가가 되다 보니 건설업체는 지금 자금 흐름이 안 좋고 경영 악화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2, 3년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고, 경기권이라든가 중저가 시장을 통해서 갭 투자자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폭등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종이 되면서 집값 폭락 현상이 발생이 되고, 전세 살던 분들은 또 월세로 많이 살고,
전세 물량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가 값이 또 추가로 폭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규제책으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를 했고요. 10억 초과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기조가 변화가 됐죠. 집 사지 마라 해서 집을 더 사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취득세율도 인하를 해주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공제 기준이 지금 계속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3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됐고, 임대사업자도 이제 규제가 취득세 최대 전액까지 감면해주고 LTV도 확대해주는 그 규제 완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고, 일시적 이주택자 그 처분 기한도 뭐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자들이 지금 팔고 싶은 가격에 받아들 매수자가 지금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살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구입을 했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주머니 사정은 계속 악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는 감소하고 있고, 구매 의사도 지금 바닥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영세 사업자들 폐업은 지금 속출하고 있죠. 그 지난 2021년 집값이 폭등할 때를 보면 집값 폭등보다 사실은 전세가가 더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높은 전세가로 올라갔던 그런 분들이 지금 2023년도 전세가 만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 상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도에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고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인 나름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투자 자산이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영끌족들이 참 물에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끌족들의 지금 어려움이 지금 가장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비자 물가나 금리 상승이 멈추고 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 부동산과 주식은 올해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집값의 아이러니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규제 검토를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강력한 규제책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내고 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받아내죠. 그러면 또 공교롭게도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제 완화책을 쓰고, 완화책을 써도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대폭 또 완화를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어렵게 사신 분들은 이제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의 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의 적정 시기를 보면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서 바닥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보다는 그 변화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지금 회복되는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동산 가격, 금리, 정부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안개가 걷히는 그 시점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때 시점을 투자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찬 욕조에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씩 붓고 있는 상태죠. 젊으나 나이 먹으나 돈이 있어야 살기가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야 살기가 편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편해야 되겠죠. 내가 투자한 돈 매일 뭐 마음 쓰고 연연해봐야 올라가지도 않고 자꾸 들여다보면 또 건강만 상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뭐 기다리다 보면 좀 반드시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감, 공포심, 조바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난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이렇게 멈춤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세상과 시장의 도도한 흐름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을 부족한 공부를 하며 물줄기가 바뀌는 시점을 기다리는 시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닥에 그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면 진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금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담배꽁초가 바닥에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진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특히 이제 영끌족들은 빚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가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이미 올라간 금리가 유지되는 기준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리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만큼은 현금을 확보를 해서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